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밭작물 강의 3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거 조기 파종 보장이었죠. 지난 시간 교재에 보면 이게 보통약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교재 수정하면서 그 부분 잘못 수정해서 특별약관입니다. 조기 파종 보장 특별약관이고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사실 같죠. 같은데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잘 봐주시고 한 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그럼 보장 종료가 언제냐, 한 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기 파종 보장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계약 체결 24시에서 조기 파종은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일 24시 여기까지가 조기 파종의 재파종 보장의 보험 기간이 되겠죠. 이 24시 이때부터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우리가 원래 우리 보통약관의 재파종 보장은 언제예요? 10월 31일까지가 우리 포장 종료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기간에는 보통약관의 우리 재파종 보장 보험금의 보장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작불능 보장도 똑같아요. 여기에서부터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부터 해서 경작불능 언제까지인가요? 보통은 수확 개시 시점이죠. 재파종 보험금보다 경작불능 보험금 보장 기간이 더 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조기 파종 특약을 들었다고 했을 때는 보통약관의 재파종은 요 24시부터 그리고 경작불능도 이 24시부터 시작되는구나 해서 쭉 이어지는구나. 특약으로 보장받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간 잘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보통약관은 35%, 조기 파종 보장은 25%. 표준 출현 비율에 대한 계산은 같습니다. 10R의 3만 주 기준이에요. 10R라는 건 10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럼 1제곱미터라고 하면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만 개에서 출현이 몇 개 됐지? 기준이 3만 개야. 그래서 나누기 300이 되는 겁니다. 요 문장들을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기 파종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은 1과목 지금 책에는 몇 페이지 참고하세요 경작불능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해놨는데 우리 보통약관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밖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목에는 또 있더라고요. 특약에 있는 거, 우리 약관에 있는 것도 그대로도 제가 가져왔는데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파종 보장의 경작불능 보험금은 우리 일반 보통약관의 경작불능 보험금하고는 달라요. 보통약관의 경작불능 보험금은 100% 마이너스 내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라고 했죠. 거기에 조기 파종은 마이너스 12씩 가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하지만 한 개는 마지막 두 개는 25%까지만.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에서 나오겠죠? 1과목에는 뭐 나중에는 변경되겠지만 만약 변경 안 된다면 낼 수가 없겠죠. 자,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한 거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란 건 어떤 거라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처음 우리 씨앗 육묘하는 요 시기부터 처음 구입 시기부터 해서 정식하는 시기 또는 파종하는 시기까지 이거를 준비기 생산비라고 했고요. 정식에서 우리가 수확하는 요 기간을 생장기 생산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수확을 종료하는 수확 완료 시점까지가 수확기 생산비가 됩니다. 그럼 생산비는 투자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뭐 준비기 생산비까지 생장기 생산비까지는 계속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점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얼마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과목에서 배울 때. 그래서 고추는 55.6%, 브로콜리는 49.5% 이렇게
이번에 변경이 되었었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원예의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외 품목 40% 하고 시무 쪽수 해가지고 우리가 파종하는 것들은 10% 이번에 변경된 거 뭐 이런 거 막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기 때부터는 어때요? 생산비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수학기 때는 생산비가 회수가 되니까요.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그래서 정식 때까지 투입되는 정식기 수학기 때까지 투입되는 생산비가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이 생산비 보장 바짝물들은 수학이 감소되었을 때 우리 수학감소 보장보험금처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자, 보험금 공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험금 공식은 이렇게 고추, 브로콜리가 다르고요. 일반 우리 고추, 브로콜리 외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바짝물의 보험금 공식이 다릅니다. 먼저 고추, 브로콜리부터 먼저 볼게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금을 줘요. 사고 접수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고추 같은 경우 병충해를 보장해 주잖아요. 1급, 2급, 3급 병충해가 있어요. 1급은 70%, 2급은 50%, 3급은 30%. 1급 암기했던 거 기억 떠올리세요. 제도 일반에서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1급 역세, 풋바탄, 암기팁 이렇게 갔죠. 2급 제시 담당, 제시가 담배를 좋아하더라. 3급 흰균 무진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병충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역병으로 병충해를 한번 신고했어. 그러면 다음에 다시 역병으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충해 시점이 가장 최고 절정에 달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병은 안 되지만 다음에 또 다른 병으로 신고는 돼요. 탄저병으로 신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실무 이야기고요. 자, 고추는 병충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집니다. 왜? 병충해를 보장해 주니까. 하지만 브로콜리는 병충해 보장을 하지 않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추에 병충해가 없는 경우하고 보험금 공식이 같습니다. 고추를 잘 해놓으면 브로콜리는 그저 먹겠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추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겠네요. 보상하는 손해로. 지금은 이제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전부 보상하는 손해로에 통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지만 굳이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안 적으셔도 되겠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해서 기본서에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충해 없을 경우, 있는 경우 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고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왜? 보험금을 한 번만 지급하지 않으니까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가 있어요. 1차 사고 때 보험금을 줬어요. 그럼 이미 보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사고는 적어도 어디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건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근데 이미 보험금을 줬어요. 그러면 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기지급 보험금을 뺀 거, 보상액을 뺀 것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라서 2차 사고, 3차 사고일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1차라고 한다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경과 비율입니다. 이 경과 비율은 근데 우리 예전에는 1차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지만 지금은 산출식을 간단하게 이렇게만 줬어요. 네, 경과 비율 그냥 1차에서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제시해 준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과 비율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식기, 수학기, 수학 완료 시점이다. 생산비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죠.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났니? 수학기 이전, 수학기에도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났니? 요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수학 시점이 생산비가 요때가 가장 높아요. 결국 요점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얼마만큼 경과된 시점에서
사고가 났니? 이걸 알아보는 게 경과 비율입니다. 이권에서는 지금 경과 비율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권에 가면 경과 비율 산출하는 공식이 따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굳이 궁금하다면 우리가 개념 강의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우리 개념 강의에는 1과목도 굉장히 조금은 자세하게 산출식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설명이 이미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우리 개념 강의 전부 오픈해놨죠. 오픈해놨기 때문에 예전 개념 강의의 고추 한번 꼭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과비율 바로 조건 줍니다. 곱하기 피해율. 피해율도 공식이 따로 있어요. 생산비 보장 바짝물 같은 경우는 보통은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내 재배 면적이 얼마야? 내 피해 면적이 얼마야?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손해 정도 비율 20%, 40%, 60%, 80%, 100% 손해 정도 비율을 매기고요.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해야 되죠.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브로콜리도 같습니다. 그런데 1과목에서 이제 피해율을 산정하라는 공식 자체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줄 거예요. 경과 비율이 얼마예요? 피해율이 얼마예요? 계산하시오라는 게 주겠죠. 그렇게 쉽게 1과목에서 넣을까요? 뭐 산출식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예 조금만 이제 기본 그 피해율 공식이라든지 경과 비율 공식이 사라진 것들은 그냥 산출식을 외워놓으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다음에 산수 문제니까요. 주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감귤이라든지 원해시설의 뭐 보험가입 금액이라든지 원해시설의 보험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자세히 봐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우리 보통은 가피자 공식으로 풀었어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가피자 공식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는 보험금을 한 번만 줘요. 수학기 때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정산해서 한 번만 주는데, 이렇게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들은 여러 차례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자기부담 비율이 아니고 자기부담금으로 주네요. 자, 여기 자기부담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죠. 자기부담금이란 건 뭐예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라고 했는데,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금도 잔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되겠네요. 자, 자기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몇 프로? 3%, 5%가 되겠네요. 그러면 3%형과 5%형의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조건이 있겠네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10%, 15%, 20%, 30%, 40%에 대한 보험가입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조건을 이미 배웠어요. 10%, 3배, 15%, 2배 감기팁을 배웠죠. 근데 잔존 보험가입급의 3%, 5%, 이 3%, 5% 조건은 3% 조건은 어떤 조건하고 같냐면 우리가 15%형 조건 있죠. 100 조건하고 같습니다. 5%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 팁은 잔경피. 자, 앞글자 가지고 갑니다. 장, 경, 피. 자, 되겠나요? 장경피자. 그럼 병충해가 있어요. 그럼 병충해가 들어오겠죠. 피해율 옆에다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내가 역병에 걸렸어요. 1등급이네요. 곱하기 0.7. 잿빛 곰팡이병 2등급 병이에요. 그러면 잿빛 곰팡이병은 2등급이니까 0.5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잔존보험가입 금액 이미 내가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미 받았던 기보상해 또는 기지급 보험금을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걸 뺀 거가 잔존보험가입 금액이 되더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잔존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3%, 5%라는 거. 됐나요? 경과비율, 피해율이 곱해지더라. 경과비율이란 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종합으로 보장해 주는 건 맞습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장합니다. 하지만 고추만 병충해를 더 보장하더라. 병충해를 더 보장하는 거 밭작물에서 감자가 있었고요. 과수에서는 복숭아가 있었어요. 됐나요? 농작물에서는 뭐가 있었죠? 벽. 이렇게 네 가지네요. 자, 경과비율, 피해율 등은 보통 약관 일반 조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평가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손해평가 요령에 전부 다 설명해. 세부사항은 어디에서? 손해평가 요령에 고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목에서 다룰 거예요. 1과목은 지금 거의 다 패스가 돼 있네요. 자,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받장물입니다. 나머지 저는 암기를 저는 그렇게 했어요. 배무파, 단당시, 메밀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배무파, 단당시까지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게 같고요. 메밀이 달라서 메밀을 뒤로 뺀 거예요. 메밀만 특이해요. 여기서는 이 여수들 중에서는 메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배무파, 단당시는 보험금을 산출하는 게 같더라. 피해율을 산출하는 게 같아요. 같은데 메밀만 달라요. 메밀 떼는 거예요. 고추 떼고 브로콜리 떼고 배무파, 단당시 분리하고 그다음 메밀 분리하고 생산비 이렇게 4개로 분리합니다. 메밀은 1권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과목에서는. 근데 2권에 가면 메밀은 피해율을 여기도 이제 공식을 보면 가피자 공식이잖아요. 가피자 공식인데 이 피해율을 구하는 게 고차하고 같아요. 피해 면적 비율,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 붙어요. 미보상 비율이란 게 붙는데 메밀만 달라요. 메밀은 그냥 피해율이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으로만 갑니다. 메밀이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메밀은 이제 도복이 된 것과 도복되지 않은 것으로 메밀이 잘 썰어지거든요. 이렇게 도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도복이 된 것과 도복이 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도복이 된 건 무조건 피해율을 그 자체를 70%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도복 면적 곱하기 70% 해버리고요. 도복되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손해 정도가 얼마만큼 났어? 20%, 40%, 60%, 100%를 구분해요. 그래서 도복된 것과 도복되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이미 도복되지 않은 면적에서 손해 정도의 비율이 곱해졌기 때문에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요걸로 그냥 퉁치고 미보상 비율은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메밀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건에서 또 할 거니까요. 자, 구분은 배, 무, 파, 단, 당, 시, 메밀. 배추는 고랭주 배추 있고 월동 배추가 있죠. 고랭지 배추는 저 강원도 쪽, 월동 배추는 어디요? 해남 쪽. 자, 고랭주무 저 강원도 쪽, 월동무 어디에서요? 제주도에서 하죠. 그래서 지역들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뭐 시금치 작년에 우리 새로 들어왔던 품목이죠. 시금치. 파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쪽파, 대파로 나눠지죠. 쪽파도 실은 쪽파 1형이냐 쪽파 2형이냐로 나눠졌었어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2가지 보장을 합니다. 생산비 보장, 방금 설명드렸던 거 생산비 보장으로 하고요. 경작불능 보장이 있네요. 경작불능 보장은 이미 저희가 논작물에서 배웠고 과수의 복분자 할 때 배웠고 지금 밭작물에서 수학함수 할 때도 또 배웠어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도 경작불능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경작불능 보장은 다 외우셨죠.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어요. 신청했기 때문에 이 경작을 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탔어요. 경작을 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타면 보험 목적물이 남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식물제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식물제 비율 산출 공식은 내 재배 면적분의 또는 가입한 면적분의 내 고사 면적이 되겠습니다. 식물제 비율을 직접 이렇게 몇 % 이상이에요 주지 않고 가입 면적이나 재배 면적을 탕 주고 고사 면적이 얼마예요 라고 주고 해당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피해율이 65% 안 넘어간다 하면 경작불능 보험금은 계산하면 안 되겠죠. 65% 넘어간다. 그때 계산이에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아시죠? 우리 자 100%에서 내 자기 부담 비율을 빼요 10%형이다 라고 하면 근데 이제 생산비 보장 받장물 같은 경우는 10%형이란 게 없죠. 기억나시나요? 생산비 보장 받장물을 몇 프로부터 시작하나요? 20%부터 시작해요. 그럼 10%형이란 게 없어. 그러면 20%부터 시작하면 20% 뺐어요. 2예요. 그럼 뭐예요? 40%부터 시작한다는 게네요. 40%, 35%, 30% 이렇게 가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부터 시작하는 작물들은 이런 거 문제 낼 수 있죠. 자기 부담 비율을 주지 않아요. 조건에서 주지 않고 최저 자기 부담 비율로 산출할 것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쉬워요. 나온다고 한다면 고추. 왜냐면 재작년에 고추가 이제 햇빛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고요. 작년에 아예 이제 손해사정 쪽에서는 하지 않고 회피로 고추가 다 넘어갔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전부 고추 조사는 손해사정 법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전부 다 회피로 넘어갔어요. 회피의 파워가 세졌다는 얘기죠. 인원수도 많고 그리고 회피의 우리 조사자들이 조사를 잘 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회피 조사들한테 맡겨도 고추 조사 잘 하던데 맡겨도 되겠어 라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고추는 전부 회피에서 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다 넘어가진 않았지만 가축도 예전에는 사정 법인에서만 했어요. 회피는 하지 않았는데 회피가 가축을 하고 이제 소하죠. 지금 유일하게 소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가축 조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피로 가축도 좀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측하는 거는 밭작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조사 건수가 이제 우리가 아는 착가수 조사나 벼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밭작물류들은 거의 회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회피에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자, 이제 인삼입니다. 작물 특정 시설 종합 위험 보장 인삼이 되겠네요. 인삼은 잘 봐두셔야 해요.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이 매년 빠지지 않고 지금 시험이 출제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인삼 해가림 시설도 인삼이 나오기도 하고 해가림 시설이 나오기도 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종합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은 가피자 공식 같습니다. 가피자입니다. 자, 볼게요. 가피자. 그러면 피해율 산정하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자기 부담 비율은 이미 가입할 때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가피자 공식이기 때문에 봉급, 지급, 사유,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피해율 공식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율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거는 피해율 공식이 들어있고 어떤 거는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는 것은 그러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1권에서는. 자, 이건 2권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피해율 공식 기억합니다.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그다음에 재배 면적 나누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해 비율이다. 그죠?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 이거는 피해 비율이라고 하죠. 맞나요? 피해 비율이 되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 수확량이라는 나중에 2권에서 배웠지만 이 수확량은 이 1에서 1 수확량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수량이 얼마만큼 돼? 원래 기준이에요. 우리가 종합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 피해율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평수, 미, 피해율 공식이죠. 예전에 인삼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삼은 기준 수확량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수확량에 조사 수확량을 빼요. 조사 수확량을 빼고 인삼도 마찬가지 미보상 감수량을 빼요. 기준이 뭐야? 기준 수확량. 기수미기였단 말이야. 이게 더 암기하기는 더 쉬웠을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카페에서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 평수미평은 농지나 가소원 단위지만 인삼은 단위 면적당 기준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기수미기 이걸 앞으로 빼다 보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전체 다르게 똑같은 개념인데 기수확량을 이제 1로 잡고 익수미 이거를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조사 수확량과 내가 감수된 것 중에서 미보상은 수확량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해준 게 수확량이에요. 여기 가로가 만일에 앞으로 이렇게 돼버렸다고 한다면 가루가 있다고 한다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보세요. 수확량 원래 1 기준 수확량 기준이 되는 1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거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기수미기하고 똑같은 개념이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카페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답은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과목이 이렇게 풀이를 했었는데 1과목 PA율은 또 이렇게 제시를 해서 1과목과 2과목 PA율 산식 공식이 달랐어요. 근데 작년에부터 이제 통일을 했죠. 1과목하고 똑같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뭐 통일된 PA율 공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냥 1권에 있는 공식, 우리 기본수에 있는 공식대로 풀자고요. 1 마이너스 수학량. 만일에 1권이면 수학량을 그냥 제시를 해줄 거예요. 2권은 조사 수학량도 구해야 하고, 조사 수학량을 구하고 나면 미보상 감수량도 구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 어떻게 구하나요? 평년에서 수학량 뺀 거에 평년에서 수학량 뺀 거, 이게 감수량이잖아요. 감수량에 우리 얼마?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예요? 20%예요? 30%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인삼도 똑같습니다. 기준 수학량이 얼마예요?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수학량이 얼마가 나왔어요? 곱하기 마찬가지예요. 미보상 비율이 10%예요? 20%예요? 30%예요? 똑같이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삼 문제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오히려 좀 어려워하시는 거는 해가림 시설을 좀 어려워하세요. 자, 그다음 PA 비율을 갖죠. 내 재배 면적이 얼마인데 PA 면적이 얼마야? 그리고 인삼은 1과목은 그냥 재배 면적 얼마, PA 면적 얼마 그냥 제시를 그냥 해줘버리면 끝나요. 자, 2과목은 이게 전수조사이냐 표본조사이냐에 따라서 PA 면적, 재배 면적, 그다음에 수확률 PA율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뭐 재배 면적, PA 면적을 구하는 게 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 부분들이 조금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표본이냐 전수냐 그것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전수 개념이 1, 3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표본 전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농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표본은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일부만 몇 개만. 전수는 전부 다 하는 거죠. 근데 인삼에서 표본과 전수의 개념은 좀 달라요. 인삼에는 PA를 한꺼번에 전체를 수확하지 않아요. 왜? 인삼은 2년권에서 6년권까지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하지 않아. PA를 입었다고 해서 보통 또 계약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부분 수확을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이 부분 전체를 요거만큼 수확해 주세요. 이 전체를 다 했다고 해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요 PA 입은 거 이거 전체 다 수확을 해요.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풀이를 하고요. 표본은 실제로 이제 수확을 하지 않아. 한 요것만큼 PA를 입었어. 수확을 하지 않아. 그러면 PA 입은 요 PA 면적에서 표본 구간 수를 정해가지고 여기서 PA율을 산정해요. 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인삼도 한 번만 보험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만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한 번 보험금, 이거는 보통은 잔존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풀었죠.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는. 근데 인삼은 이제 2차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자, 보험금 풀이하는 건 똑같고요. 풀이 그대로 가피자에서 뭘 빼냐면 그냥 앞에 지급했던 기지급 보험금을 그냥 빼버려요. 조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 2차 가면 2과목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1과목에서 그냥 심플하게 산정식만 암기하고 문제 조건 주면 조건에 맞춰서 풀면 돼요. 되겠나요? 해가림 시설입니다. 해가림 시설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시설이 있는 건 뭐 있냐?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다음에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그다음에 가축의 축사가 있죠. 자, 유일하게 지금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거, 손해방지 비용에 한도가 있어요. 20만원이에요. 예전에는 해비 이렇게 줬는데 지금 해가림만 있다고 하네요. 그죠? 해가림만 20만원 한도 적혀 있으니까 해가림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관상에를 보면 비가림, 해가림, 원예시설의 시설작물이 20만원 한도로 잡혀 있고, 시설작물에 또 화재 사고일 때는 한도가 없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뭐 약관에는 되어 있지만 굳이 이제 기본수에 없어진 걸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은 나중에 이 과목에서 손해방지 비용의 한도가 20만원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은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삼 해가림 시설을 뭘 설치했나요? 지주목 설치했죠. 지주목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주목의 칸 넓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삼 몇 주 심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칸 단위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칸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하죠. 우리가 이제 밭작물을 보면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어요.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요거를 전체를 이걸 이랑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곱하기 뭘 하나요? 지주목 간격을 곱해요. 지주목 간격을 곱해서 이 지주목 간격을 곱해서 칸 하나의 넓이를 계산해요. 만약 우리 농지가 2000제곱미터의 농지다 라고 했어요. 우리 농지의 칸 넓이 하나가 차지하는 칸 넓이가 4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전체 칸 넓이가 몇 칸일까요?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가 2000제곱미터인데 나누기 4 하나가 칸 넓이 하나가 4예요. 그러면 전체 몇 칸? 500칸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 피해 비율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 과목에서 실제 우리 면적으로 가지고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으로 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칸수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칸 넓이가 하나가 4기 때문에 전체 칸이 500칸이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낼 때는 몇 제곱미터 피해를 입었어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몇 칸 피해 입었어요 이렇게 많이 내요. 문제 낼 때. 그러면 미리 전체 칸수를 계산해버리고 칸 넓이가 나오면 전체 칸수가 500칸이에요. 우리가 피해 입은 칸이 100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면적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출하기도 하고 칸수를 가지고 피해 면적을 산출하기도 해요. 근데 칸수가 오히려 더 간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답은 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칸 넓이의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가시면 나중에 이 과목에서 문제풀이 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우선 보험금의 산출 공식입니다. 손자라고 했죠. 손자, 손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우리가 손자 방식은 많이 배웠어요. 먼저 배웠던 거 감귤. 감귤에서 손자 배웠죠. 손액은 어떻게 감귤은 구했냐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금을 구했죠. 나중에 옥수수 이 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밭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거 옥수수가 달랐어요. 옥수수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그 역시도 손자예요. 옥수수가 그래요. 그 손해액 어떻게 구해요?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피해 입은 거 몇 개지 바로 피해를 입은 거를 가지고 구한다고 했어요. 특이하다고 했고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이 얼마예요? 해서 바로 손해액이니까 가입 가격을 곱해요. 손해액을 구하고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해가림 시설의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피해 칸수를 구하겠죠. 피해 칸수, 피해 칸 몇 칸이에요? 라고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칸 넓이라는 걸 구하겠죠.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해가지고 칸 넓이를 구해요. 칸 넓이를 구하면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죠? 면적 곱하기 가입 가격, 피해 면적 곱하기 가입 가격 하면 내가 손해 입은 그 면적에 손해액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구해요. 근데 이제 이 과목에 가면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져요. 손해액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달라요 라는 걸 우리가 이 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 1차 1과목에서는 1차가 아니고 1과목에서는 손해액이 얼마예요 하고 줄 거예요. 주면 또는 피해 칸수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그 가입 가격이 얼마예요 해서 손해액을 바로 산출하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1과목에서 손해액은 그냥 제시한 대로 풀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거 이게 보험금의 산출 공식인데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 우리가 보험은 이렇다고 했죠. 내가 처음에 보험가입 금액 세 가지죠. 내가 보험을 전부를 보험으로 들었느냐, 내가 일부만 보험에 들었느냐, 내가 초과해서 보험을 들었느냐,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전부 보험 같은 경우, 가의 경우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하고 같을 때 이게 전부 보험이에요. 그때는 한도가 어떤 한도? 보험가입 금액이 한도. 같기 때문에 가액 한도라고 해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보험가입 금액 한도가 됩니다. 근데 커요.
보험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훨씬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자기 부담 차감합니다 했는데 그러나 해가 단수를 다시 달았죠. 그럼 차라리 그냥 1번, 2번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 헷갈리게 같거나 클 때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해놓고 그러나 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같거나 클 때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해놨기 때문에 실은 불리해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과 같다라고 하면 보험가입 금액 한도가 되는 거고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이다. 우리 보험에서 초과보험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도는 뭐 보험가입 금액 이 보험가액을 초과했어요. 내가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손해 한도액이 뭐라고 했어요? 보험가액이라고 했잖아요. 내 최대 가치보다 더 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은 뭐예요? 내가 약관상 그죠?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액이라고 했죠. 하지만 원래 내 최대 손해액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원래 가치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 라고 했을 때는 보험가액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일부 보험이 되겠죠.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다. 내 가치보다 작게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례보상이죠. 비례보상. 원래 내 보험가액이 얼만데 너 보험가입 금액 얼마 있지? 비례보상할게. 우리가 이미 비례보상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비례보상 하더라라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게요. 이제 자기부담 비율이네요. 자기부담 비율은 이제 이미 알아요. 내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겠지만 너도 일정 정도 이 부분은 책임을 져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손해 이런 거 방지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네가 부담돼야 하는 일정 비율을 자기 부담 비율 또는 금액일 때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해율을 내가 손해본 게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든지 또는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줍니다. 그죠? 보험에서는 자기 부담 제도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서 지금 이 기본서에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학검수 보장 자기 부담 비율은 보통 10, 15, 20, 30, 40%예요. 40%인데 팥하고 양배추는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나요? 20, 30, 40%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빠진 거 있죠. 수학감소 보장 말고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20, 30, 40%입니다. 그거 같이 기억하세요. 다음에 우리 고추, 브로콜리는 뭐 있었어요? 3%, 5% 있었죠? 같이 기억합니다. 수학감소 보장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받장물은 우리가 과수에서는 보험 가입 과수원 이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저가든 종합위험도 보험 가입 과수원 단위예요. 하지만 논작물이나 받작물은 계약자 단위입니다. 계약자 단위.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틀리면 이 글자가 틀리면 답 틀린 거 돼요. 그래서 3, 100 같고 2, 100 같은데요. 보험가입 계약자 기준이냐 보험가입 과수원 기준이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내가 5년간 수령한 순보험료의 합계가 얼마예요? 내가 받은 순보험금이요. 보험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3년, 5년이죠. 3년간 가지고 계산한 거는 10%형에 해당되고 2년간 거 가지고 계산한 거는 15%형에 해당되는 거더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을 20%에 주지 않고 그냥 문제 조건에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이더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5% 정도. 그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 경작불능 포장 보험금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을 이미 알고 있어요. 조기 파종만 기억을 해주십사요. 조기 파종은 실제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의 12%씩 떨어집니다. 3칸까지 20까지는 12%씩 떨어지는데 30, 45는 최대 2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25%까지만 우리가 조기 파종 보험금의 재파종이 25%였잖아요. 그거 한도 기억하세요. 여기도 25%까지가 끝이구나 라고 기억해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경작불능 보험금 이미 받았어요.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순간부터 결국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금 받고 나면
농지의 계약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료용 옥수수 있었죠? 우리가 조사료용 벼가 있었던 것처럼 사료용 옥수수의 경작불능보험금의 공식은 다릅니다.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일정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이란 게 있었죠. 그래서 벼 배울 때 제가 안계했죠. 80만 안계하세요 해서 벼는 5%씩 올라갔어요. 80, 85, 90, 100. 하지만 사료용 옥수수는 5%씩 아니네요. 5, 6월이 80%고 그 다음에 90, 100으로 간다는 거. 80, 90, 100 이렇게 갑니다. 자, 80, 90, 100 달라요. 조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봐주십사.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같아요. 자기부담 비율, 경작불능보장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은 같습니다. 자, 자기부담금 이어갑니다. 이제 자기부담 비율 아니고 자기부담금. 우리가 원예시설에서 이미 우리 제도 일반에서 암기를 했어요. 배웠어요. 원예시설에서는 구조체, 피복제, 같이 녹음용 시설물의 사고가 났어요 라면 최소 얼마? 30만원, 최대 100만원. 피복제만 단독으로 사고가 났어요 하면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거는 손해액의 10%예요 라고 이미 배웠어. 그죠? 해가림 시설도 같습니다. 해가림 시설은 그 원예를 딱 두 개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최저 10만원, 최소, 최대 100만원. 역시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더라. 1사고 단위 2더라.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는 사고 때마다 적용한다는 겁니다. 생산비 부장 밭작물 중에 고추, 브로콜리가 자기 부담 비율이 달랐어요. 기억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하지 않아요. 왜? 여러 번 자꾸 해서 보험금을 주니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란 개념이 있더라. 그리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5%더라. 3%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15%형하고 조건이 같습니다. 100. 2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입니다. 계약자에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다. 이 말은 결국 손해율이 100% 이하다라는 말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5%형은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한번 볼까요? 마늘 종부 씨앗이 이거예요. 그죠? 마늘은 생각보다 씨앗, 우리는 마늘을 흔히 보잖아요. 많이 먹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알죠. 그래서 마늘은 바로 파종을 합니다. 막 키워서 이렇게 육면에서 키워서 심는 게 아니라 꾹꾹꾹꾹 눌러 심어요. 왜 뿌리 있는 쪽을 아래로 해가지고 꾹 눌러 심습니다. 눌러 심고 흙을 약간 덮어주면 바로 마늘은 파종해가지고 바로 싹이 납니다. 마늘이 수확할 때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잎이나 줄기가 항변되었을 때가 익어간 시점이에요. 그럼 양파는 어떻게? 양파는 정식을 합니다. 양파의 그 육면은 이렇게 실파처럼 가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양파가 수확할 때쯤 되면 이렇게 도복이 완료됐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윗부분이 거의 말랐죠. 이렇게 되면 양파를 수확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고구마는 제가 줄기를 이렇게 따갖고 줄기가 있어. 심으면 여기서 뿌리가 쪽쪽쪽 난다고 했죠. 심지어 고구마 여러 개 심어져 있는 곳에 비가 진짜 많이 와서요. 왔으면 줄기 자기 아래서도 막 이렇게 자기 땅에 대이면 그냥 심어놓은 상태에서도 원래 심어놓은 상태에서도 막 뿌리를 내리고 이래요. 이런 거 뿌리 못 내리게 잡아줘야 돼요. 뿌리 내려버리면 원래 내 구근에 가야 될 영양분이 이리로 가기 때문에 이 구근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줄기 부분을 탁 잘라서 심는 것을 삽식이라고 해요. 잎 줄기 보이죠? 밑에 아무것도 없어. 이 줄기예요. 이 줄기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덩이 뿌리를 생성하는 게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삽식하더라. 옥수수죠. 옥수수 알에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 옥수수 수용개수하고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런 것들은.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양파 우리 이렇게 생겼죠. 양파의 이거 하나가 우리 양파 잎 하나하고 같아요. 양파 우리 밑에 구근에 요렇게 생긴 요거 하나가 우리 잎 하나하고 같아서 그 수하고 잎수가 같다는 거. 옥수수는 수염하고 같습니다. 그럼 옥수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 수염하고 관련이 많겠네요. 그래서 옥수수는 나중에 수확하는 시점을 언제? 수염이 나고 25일 후에. 수염이 나고 25일 후에 어떻게 알아요? 옥수수한테 물어볼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갈변돼요. 이렇게 옥수수 수염이 갈변되면 수확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양배추는 이렇게 알라리 겹겹이 배추처럼 속을 딱 채웠어요. 이런 거를 결구라고 하고요. 결구가 형성이 완료되었을 때가 수확할 때가 됐네 라고 알게 되는 거고요. 감자는 비대가 종료됐다. 이렇게 이 구건이 비대가 종료됐다. 근데 땅속에 있는데 비대가 종료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감자는 보통 감자도 파종을 해요. 이렇게 알갱이 크니까 바로 이렇게 파종을 할 때는 이걸 통째로 심는 게 아니고 딱 잘라서 심어요. 잘라서 심는데요. 파종을 하고 95일 이후냐 111일 이후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종 후 며칠 뒤 파종 후 며칠 후 가을 감자냐 봄 감자냐 고랭지 감자냐에 따라서 비대 종료 시점이 달라지죠. 차입니다. 차는 기억을 잘 해둬야 하고요. 나중에 이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수확 시기는 대부분의 차가 이렇게 1심 2엽의 형태를 띌 때 수확 시기가 됩니다. 하나의 심에 잎이 2개죠. 이걸 1심 2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떡깍 따는 거예요. 가위로 아니 손으로 떡깍 이렇게 따죠. 자, 보험검사 한정식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겁니다. 벼, 마늘, 양배추 기억합니다. 제가 그랬죠. 제들이라는 3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요. 보험금 공식은 제양, 제직파 보험금, 마늘은 제파종 보험금, 양배추는 제정식 보험금. 보험의 목적 이것까지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보기만 할게요. 예전에 보험의 목적 벼는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 마늘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이듬해, 양배추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정식하는 노지 양배추. 예전에 이 보험의 목적까지 상세하게 적으시오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겠죠. 자, 지급사유 꼭 기억합니다.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비율이 10% 초과하고 제양 재집하였을 때 한 번. 마늘은 보상하는 손해로 10아르당 출연주수가 3만 주보다 작은데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 이것도 한 번.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비율이 이제 뭐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재정식했을 때 양배추도 한 번 뭐 이렇게 갑니다. 보험금 산출 공식 각각 달라요. 벼는 25%, 마늘은 35%, 양배추는 20% 기억하고 마늘은 조기 파종 또 하나 더 들어왔어요. 25%. 면적 비율을 곱해주고 표준 출원 비율을 곱해주고 면적 비율을 곱해주고 묶어서 공부하면 좀 더 쉬워지죠. 우리 보험금 산정식도 쭉 한번 같이 정리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가피자 공식이에요. 가장 많이 있는 거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가피자 공식의 보장 방식들 보면 수확감소 보험금, 그다음에 종합가수 해당되는 거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 보장밭작물. 예외인 건 뭐? 고추, 브로콜리는 예외. 맞죠? 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실손으로 보상 처리하는 것들. 시설은 다 해당됩니다. 비가림, 해가림, 온해, 버섯재 회사, 가축의 축사, 그 다음에 옥수수, 감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저가전 종합위험은 감수량을 가지고 산정하죠. 그래서 저가 전에는 착가감소보험금, 착가가 감소되었을 때 줄게. 그 다음에 저가 종류 이유는 과실이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 보고 과실 손해보험금을 줄게. 착가감소보험금은 착가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할 때, 과실손해보험금은 저가요 누적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암기하시면 될 거.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보험가입 금액 앞에서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갑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내가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의 한도입니다. 한도 체크 꼭 하셔야 해요. 가입수확량 보통 평균에 50에서 100%지만 작물마다 품목마다 다르더라라고 보통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종합위험 우리 그 가수들 있죠. 가수하고 수확감소 보장을 하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가수사종은 이제 저가든 종합위험이에요. 가입 수확량이나 가입 가격 또는 표준 가격을 곱하고 만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우리 지금 기본세 만원 단위 미만 절사,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천원 단위 절사 똑같은 말인데 세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수익 감소 보장은 워낙 혜택이 좋아서 자기부담 비율 2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생산비 보장도 20%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같이 엮어서 암기하시고요. 수익 감소 보장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더라. 생산비 보장은 보장 생산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재배 면적을 알아야 되겠네요.
인삼입니다. 연금별 보상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이더라. 우리가 지금 1과목에 바짝물 들어가면서 해가림에 대한 보험가액 금액은 있으면서 인삼은 저 앞쪽 제도 일반에만 있고 실제로 바짝물 파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연금별 보상가액에서 가로 딱 열고 닫고 해서 연금 플러스 1년이란 용어를 사용했어요. 지금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연금별 보상가액을 주겠죠. 그거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플러스 1년, 2년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연금별 보상가 얼마예요? 라고 주면 그냥 집어넣으세요. 예전처럼 플러스 연금 플러스 1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공식이 연금별 보상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비가림 시설입니다. 단위면적단 시설비의 비가림 시설 면적 최저 80, 최대 130. 참달에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른다라는 게 추가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시설 단가예요. 시설 단가도 계약자 고지사항 따릅니다. 예전에는 포도 18,000원, 대추 19,000원, 참달에는 계약자 고지사항 따라요 이랬는데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해가림 시설입니다. 제조달가액에서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이 감가상각률이라는 거는 매년 경과연수가 어떻게 돼? 매년마다 경년감가. 줄어드는 감가가 얼마야?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감가율로 산정한다고 했고요.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전산으로 산정이 가능한 제조달 기준금액. 결국은 제조달가라는 얘기예요. 제조달가액의 최저가 90, 최대가 130. 하지만 기준금액 산정이 안 되는 것도 있대요. 적산으로 산정이 안 되는 거는 어떤 거? 콘크리트 구조, 경량 철골 구조, 비규격 하우스들은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따르더라. 그 관련 서류를 기초로 해서 보험가액을 추정해서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설작물이나 버섯입니다. 시설작물도 버섯도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산비가 중요하구나. 보장 생산비. 그래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액의 50에서 100%, 최소 50, 최대 100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하겠죠. 왜? 1과목은 보험가액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자기부담 비율은 예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다 10, 15, 20, 30, 40. 저가든 종합비용 40%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 외 시범사업들은 20, 30, 40. 생산비 보장 바짝물도 20, 30, 40. 기억해야 되는 거 벼의 간척논지 20, 30, 40. 과수에서 유자 20이고 바짝물에서 양배추 20이라는 거 기억 같이 해두세요. 수익감소 보장 자 20, 30, 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죠. 인삼은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10, 최대 100. 원에는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같이 사고 났어요 라고 한다면 최저 30, 최대 100. 하재사고 적용 안 합니다. 특약인거. 자, 비가림 시설이나 원해 시설의 화재는 특약입니다. 특약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원해 시설 피복제만 단독 사고 났어요.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 자, 노지재배 고추 브로콜리입니다.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죠. 잔존보험가액 금액의 3%에서 5% 되겠고요. 나무는 전부 통일입니다. 보험가액 금액의 5%. 시설작물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소손해 면책 제도라는 걸 사용해서요. 손해액이 10만원까지 났어요 라고 하면 그냥 너 계약자 네가 부담해 이런 거예요. 꼭 보험금이 없어요. 10만원 이상 났어? 그럼 전액 보상이에요. 자기부담금 제도하고는 좀 달라요. 소손해가 났을 때 사고 신고하지 마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손해 면책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정리를 이어서 같이 정리할게요. 보험기간은 앞에 이미 했던 거 한번 쭉 통으로 정리할 거고요. 보험기간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한번 예시 문제 풀어보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서 바짝물에 대한 부분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이 끝내고 그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원에 들어가겠네요. 원에 끝나고 나면 농업용 수익감소보장 바짝물 들어가고 이제 우리 바짝물에서 암기해야 될 게 정말 많은 어떤 거 계약관리까지 하게 되면 바짝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 바짝물 끝나게 될 겁니다. 바짝물은 우리 전체 품목들 중에서 좀 쉬운 거에 속해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게 우리가 좀 계산을 어려워하는 게 적과전 종합이요. 종합가수 원의 시설을 조금 어려워하시죠.
어르신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비용손 애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축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밭작물이에요. 그지만 매년 빠지지 않고 밭작물 문제는 15점짜리가 꼭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조금씩 보장 방식을 달리해 가면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밭작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쉽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 품목이 이 밭작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우니까 좀 기분 좋게 룰라 하면서 공부하는 파트가 이 분야니까요. 좀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고 그죠? 가볍게 공부하시면서 진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